구리와 동탄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단순한 시세 등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변화가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강화가 불러올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 오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단순히 규제가 강화된다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강화, 이른바 핀셋 규제 법안입니다. 현재 경기도 구리와 동탄,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 주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진입을 노리시는 대기 수요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 혹은 내가 사려는 집이 당장 내일이라도 거래 금지 구역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이 갖는 행정적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필 수많은 지역 중 구리와 동탄이 1순위 타깃으로 거론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자산시장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의 발단이 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권한의 행사 주체와 속도에 있습니다. 기존 법 체계 하에서는 동일한 시도, 예를 들어 경기도 내의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경기도지사의 판단과 권한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려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적인 투기 수요가 확인되어야만 했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었고 의견이 조율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미 투기 세력은 진입을 마친 뒤인 경우가 허다해지면서 이른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 절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에 포함된 개발 사업이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특정 시, 군구는 물론이고 읍면동 단위까지 핀셋으로 집어내듯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법안에는 지자체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일 뿐, 사실상 국토부가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지자체 패싱을 하고서라도 즉각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법제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왜 하필 구리와 동탄을 이 강력한 법안의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풍선 효과라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구리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입지를 자랑합니다. 강남 접근성은 물론이고 최근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이라는 대형 호재까지 터졌습니다. 여기에 한강변 토평 이지구 개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할 때 그 열기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전이되는 곳이 바로 구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을 눌러놓으니 바로 옆구리가 튀어오르는 현상을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은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닙니다. GTX A 노선이라는 혁명적인 교통망과 용인 경부라인을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일자리가 배후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최근 동탄역 인근 주상복합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20억 클럽에 가입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 장관이 이들 지역에 대해 실제로 핀셋 지정을 단행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화는 유동성의 증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 즉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를 내주는 유일한 조건은 실거주입니다. 매수자는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주요 동력인 갭투자라고 보고 있는 정부의 시선처럼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 세대나 투자 목적의 매수세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대출 없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부자나 당장 입주가 가능한 실수요자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한동안 거래 절벽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12월 5일 서울과 주요 수도권 일부가 토어제 지정 이후 펼쳐지고 있는 현상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진짜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과 누더기 규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부의 규제 취지? 물론 이해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역시 타당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볼 때 특정 지역을 핀셋으로 누르는 규제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한 곳을 누르면 반드시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리를 묶으면 수요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규제가 없는 인근 남양주 다산 신도시나 별내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탄을 묶으면 오산이나 평택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또다시 그곳을 쫓아가 핀셋을 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두더지 잡기 게임을 반복하다 보면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얼룩덜룩해지는 이른바 누더기 지도가 될 위험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내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핀셋을 들고 행동할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찍어주는 곳이 곧 오를 곳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동네가 규제 지역이 아니지만 내일은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언제 묶일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시장. 이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입지와 호재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정책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와 싸워야 하는 고난이도 게임이 되었습니다. 구리동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법적인 칼자루는 국토부로 넘어갔고 핀셋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핀셋이 시장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낼지 아니면 시장 전체의 내성만 키우고 엉뚱한 곳으로 불길을 번지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반응을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살피며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설연휴가 끝나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부동산 방향이 정해지리라 예상합니다. 계속 촉각 세우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